영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라고 평가되는 윈스턴 처칠은 1940년에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영국을 구해낼 사명을 안고 총리직에 오른다. 이때 그가 의회에서 한 연설, 즉 나는 여러분께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역사에 길이 남는 연설이 되었다. 처칠은 명문 말버러 공작 가문의 후손으로 옥스퍼드셔 블레넘 궁에서 태어난 소위 금수저였다. 그는 아일랜드 총독이었던 할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더블린에서 보냈다. 그 후에 잉글랜드의 해로 학교에 입학하였고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쿠바, 인도 등에서 복무했다.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보어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영국으로 귀환했고 그 유명세 덕분에 1900년 10월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해군 장관이 된 처칠은 독일과의 전쟁을 예견하고 고속전함 건조, 해군 출동훈련 실시 등 전쟁에 대비했으며 장갑차와 전차 등 육상무기의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915년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다르다넬스 작전 일명 갈리폴리 작전이 비참한 실패로 끝남으로써 해군 장관을 사임하고 좌천되는 쓴맛을 겪기도 한다. 1925년에 처칠은 다시 보수당에 입당하여 재무장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근본 위제 문제, 인도 자치령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볼드윈 총리와 마찰을 빚어내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다. 그는 자유당과 보수당 양쪽으로부터 지나치게 독립심이 강하여 당규율을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로 간주되어 있었고 큰 불신을 사고 있었다. 그 즈음에 처칠은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1932년에 처음으로 단행본을 엮어서 출간했다. 그의 자전적 회고와 성찰이 주로 담겨져 있는 책인데 평상시의 처칠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차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쟁에 관한 얘기보다는 개인적 명상이나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 가운데 인류의 지도자 모세라는 글이 있다. 가장 위대한 영국인 처칠은 모세를 인류의 지도자라고 단언했다. 처칠은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자였으며 억압의 땅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의 온갖 시련을 견뎌내며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해온 민족의 영웅이라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율법을 인간에게 전달해줌으로써 모든 민족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바른 사회생활과 공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지도자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민족의 영웅을 넘어서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무릇 예언자들은 문명으로부터 나와서 황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인 것 같다. 문명사회의 온갖 복잡한 경험과 인상을 간직한 채 일정 기간, 고독과 명상의 시기를 거쳐야만 폭발력을 지닌 초월적 정신력이 갖추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말한다. 처칠이 생각하는 바 모세가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문명으로부터 나와서 황야로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문명사회에서의 경험과 인상을 간직한 채 일정 기간 고독과 명상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세는 황야에서 40년 동안 고된 나그네 생활을 했다. 처칠은 그 시련과 연단훈련의 시간이야말로 모세가 인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쓰면서 처칠은 아마도 모세의 삶이 자신의 삶과 일정 부분 오버랩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세와 같이 왕실옥은 총독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처칠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젊은 나이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세상 경험을 했고 전쟁에도 참여했다. 처칠은 보어 전쟁에서의 포로 생활, 갈리폴리 작전의 비참한 실패, 볼드윈 내각에서의 퇴출, 자유당과 보수당으로부터의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정계에서의 소외 등을 경험했다. 처칠은 아마도 자신의 삶이 문명에서
황야로 들어가야 했던 모세의 운명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도 모세처럼 고독과 명상의 시기를 거쳐서 폭발력을 지닌 초월적 정신력을 갖추어 가고자 다짐했을 것이다. 모세가 40년의 황야 생활 후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처칠은 2차 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결국 그는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민족의 영웅으로 영국 역사에서 기록되었다. 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표류하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광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폭력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 곁에 과연 모세와 처칠과 같이 고독과 명상을 통해서 단련된 초월적 정신력을 지닌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발견하고 선출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의 경험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뼈저리게 증언하고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폭력이 아닌 설득을 통해서 권력을 산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임을 알고 있다. 고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광장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레토릭이 사용되는 공론장에서 민주주의는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득의 말을 듣고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의 능력과 덕성이 전제되어 있다.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전국에서 광장에서 분출했던 분노와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 누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과 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